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녹음을 하는 이 시간 창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책을 읽거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영상들은 저 고막 여친과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는 유튜브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는 그런 글과 책으로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일과로 시작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침 시간에는 웬만하면 뉴스 같은 류는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정보적인 차원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 또 며칠 동안 일어난 나쁜 소식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요.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저에게 들려주고 싶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행동에 대한 평가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코칭하고 이것을 스스럼 없이 아이는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또 깨쳐나가고 그런 관계에서 아이는 성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성장을 멈추는 이유는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면도 있고요. 타인 역시 저 나이쯤 되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코멘트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자극이 있지 않으면 생긴 대로 살아간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오픈마인드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타인의 이야기,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내가 이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늘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바꾸려는 노력이 그 사람을 늙지 않게끔 한다고 하네요. 저도 물론 나이가 적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또는 저에 대해서 평가를 심하게 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예전 같았으면 꽁 하고 있었을 제 성격인데요. 제가 저의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니까요. 어제도 한 분이 저에게 라이프 코칭을 요청을 하셔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말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50년간 자기가 습관처럼 또는 자기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행동 패턴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분은 빨리 늙지 않으시려나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터놓고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또는 장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 그분은 50이 다 되어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위에 누군가가 그냥 남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 말고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잘 받으시나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책을 통해서 책이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주저함이 많고 생각이 많고 실행력이 떨어졌던 저였는데 저 역시 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를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재미있게 도전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고막 여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누군가도 저의 방송을 들으면서 힘든 시절을 겪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조셉 머피의 성공의 연금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귀가 많아서 다 못 읽어드리는 게 아쉽지만 혹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내 인생의 대본을 써라.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대본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공경에 처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존감이 반영되어 있는 대본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와 자기 혐오가 서려 있는 대본도 있다. 커리어 초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생 초반에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했던 경험이 남들보다 크게 와닿기에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에 대본을 쓴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는 대본을 썼다면 실패가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항상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한다면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본을 다시 쓰지 않으면 평생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된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하는 유전자를 타고 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위인들의 삶에는 빈곤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 대본을 다시 써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모두 바꾸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쓴 대본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프레더릭 더글러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모카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났다. 자기 발전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허망했다. 나는 모카 농장의 노예일 뿐이야. 아무리 큰 포부를 품어봤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는 노예로 태어났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노예인걸. 교육을 받거나 플랜테이션 농장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는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다른 노예들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못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대본을 썼다. 모든 인간 안에 살아 숨쉬는 신비한 힘에 기댔다. 그 힘은 언제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유와 교육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는 울타리에 걸린 포스터, 인쇄된 종이 조각,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주운 오래된 영감을 보면서 알파벳을 익혔다.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다. 그렇게 노예였던 소녀는 자유를 쟁취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노예라는 신분제를 극복한 위인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노예제 폐지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업적을 눈여겨본 미국 대통령은 그를 IT 주재 대사에 임명했다. 인생의 수렁에 나 자신을 가두려 하는 대본을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다. 헌신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대본을 다시 써야 한다. 대본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둘째, 나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걸 알기 때문이다. 셋째,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라. 물론 실패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매일 성취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성공의 대본은 강력해진다. 자존감은 낮아지기 쉬우므로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 말과 행동, 태도,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라. 소소한 성공을 거두면 축하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소한 성공을 유인 동기로 삼아 더 큰 성과를 추구하라. 다섯 번째,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의 명언을 되뇌어보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챕터는 한 관계에 대한 글을 써놓은 페이지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마음에 와닿은 글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마음을 열면 내 매력이 풍겨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진실한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 틀에 박힌 인사법을 피하라. 대신 여러 가지 인사말을 조합해보라. 만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눈을 맞추며 내 성격이 느껴지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청하고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대하면서 내 안의 진정한 힘과 맞닿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게 하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럼 다정해야 한다.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채 안을 살짝 엿보게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은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위인들 중에서도 온정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다정하다. 모든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기에는 자신의 온정의 값어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따뜻하고 반가움이 담긴 악수와 정중한 인사는 대인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의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본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예의 바르게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상대방의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면 대인관계가 180도 변한다.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나를 보살펴주며 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가 많은 글 중에 이 글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제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거의 직장 내에서 저희 엄마뻘이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거나 퇴근할 때나 아니면 잠시 마주칠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보통 그 정도의 나이가 차이가 나면 서로 조금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환대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런 식으로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말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오거나 또는 저와 헤어지거나 그럴 때 가장 따뜻하고 진심의 말로 배웅을 하거나 인사를 한답니다. 저도 늘 한결같을 순 없지만 최대한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대접받는 기분 좋은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군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경청을 해줬다는 건데요. 보통 나이가 들면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에서는 늘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딱히 어떤 말을 더 해주거나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는 기분이구나. 참 기분이 좋네.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헤어샵이 있는데요. 거기 원장님도 꽤 나이가 많으세요. 60대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하시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신나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본인은 10,000원짜리 손님이나 100만 원짜리 손님이나 젊거나 나이가 드는 손님이나 상관없이 본인에게서 머리를 한 분들이 가게를 나갈 때는 웬만하면 그분을 문 앞까지 배웅을 하면서 그저 안녕히 가세요 라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니 말씀하시길 그저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자기를 찾아온 그 손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고객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조금은 허름하고 아주 유명한 헤어샵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곳이 좋더라고요. 시설이 좋고 화려한 헤어드레서가 있는 곳도 좋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 원장님의 그곳이 참 좋더라고요. 책 내용 중 실패라는 키워드로 마련된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물을 차로 변화시키는 찻잎처럼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음가짐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격이 180도 변하기 시작한다. 정신을 훈련하려면 자신을 2명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게 좋다. 현재의 자신과 내가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나누어 보라. 당신 안에 한 명은 평범한 인간의 정신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나를 통해 표현하려는 절대자의 정신을 가졌다. 후자가 되어 전자의 공포, 걱정, 불안, 질투, 증오가 담긴 생각을 들여다보라. 그런 감정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고 정신적인 감옥에 갇힌다. 모든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 다음은 어느 아시아 국가에 내려오는 설화다. 한 농부가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인생이 너무 고되다고 불평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다.
이 농부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 문제와 맞서 싸우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다. 현자는 농부에게 호수로 내려가 양동이의 물을 떠오르라고 시켰다. 현자는 떠온 물을 3개의 냄비에 나눠 담은 후 벽난로 위에 놓았다. 곧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잔뜩 넣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몇 알을 넣었고 마지막 냄비에는 찻잎을 한 움큼 넣었다. 그렇게 30분을 끓인 후에 벽난로에서 냄비를 꺼냈다. 현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냄비에서 당근과 달걀을 꺼내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았다. 세 번째 그릇에는 차를 부었다. 그는 농부에게 가서 물었다. 무엇이 보이는가? 당근과 달걀 그리고 차가 보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당근을 먹고 느낀 점을 말해보게. 농부는 당근을 집어먹었다. 부드럽네요. 그러자 현자는 농부에게 달걀 껍질을 깨보라고 했다. 달걀은 이미 익어서 단단해져 있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셔보라고 했다. 농부는 진하게 우려낸 차를 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농부가 현자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자는 당근과 달걀 그리고 찻잎 모두 같은 역경을 견뎌냈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두 끓는 물에 넣었지만 반응은 각각 달랐다. 당근은 단단하고 딱딱했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니 부드러워지고 물렁해졌다. 깨지기 쉬운 달걀은 얇은 껍질만이 흰자와 노른자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끓는 물에 넣으니 속도 단단해져 있었다. 한편 독특한 향과 맛을 풍기는 찻잎은 물을 차로 바꿨다. 현자가 농부에게 물었다. 이 중 그대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대는 당근이 될 것인가? 달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찻잎이 될 것인가? 인생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느 쪽인가? 단단해 보이지만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물렁물렁해지고 힘을 잃는 당근인가? 다치기 쉬운 마음과 부드러운 영혼을 가졌지만 직업을 잃거나 이별을 하거나 재정적 문제나 시련을 겪고 나면 단단해지는 달걀인가? 아니면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물을 차로 변화시키는 찻잎인가? 차는 물이 끓으면 향과 맛을 뿜어낸다. 만약 내가 찻잎이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어둡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당근인지 달걀인지 찻잎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적응력을 높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생각하라. 익숙한 관행 또는 체계를 따르거나 기계처럼 전과 같이 반응하지 마라.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라. 나는 성취하기를 원한다. 지금부터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걸 거부하고 사고방식을 바꿔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현재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비유적인 글들을 좋아하는데요. 삶의 고통을 똑같이 주었을 때 나는 당근인가? 달걀인가? 찻잎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강하고 경직되어서 삶에 고난이 온다면 당근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변하는 게 좋을 거고요. 너무 나약하고 늘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렇게 달걀처럼 고난을 겪은 후에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찻잎의 비유가 참 신선했죠. 찻잎은 최악의 또는 찻잎처럼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나의 향과 맛을 뿜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어쨌든 세 가지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성격에 맞추어서 그 고통을 잘 이겨낸다면 훨씬 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더 멋있게,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 용기를 드렸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